중동문화 오디세이 이번 시간에는 아랍 지역의 전통 목선인 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는 아랍어로 다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 개 이상의 삼각돛을 가진 아랍의 전통 선박을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우 선박은 중세 시기 때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인도양을 아우르는 인도양 전역을 누비며 향료, 도자기 등과 같은 무역 상품을 운반했었던 선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랍인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랍의 유목민이라고 불리우는 베두인이 낙타 위에 짐을 잔뜩 올려놓고 캐러밴이라고 불리우는 대상 무역단을 꾸려서 광활한 사막을 오고 가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아랍인의 대표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랍인들이 단순하게 사막 지역에 살았었던 그런 사막 민족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랍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 못지않게 바로 이 해상 무역에 아주 이게 해상 무역에서 뛰어난 어떤 능력을 보여줬던 해양 민족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슬람 세계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7세기와 15세기 이 무렵에 아랍과 무슬림 상인들은 인도양 대륙을 누비면서 동서 해상 무역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무역 루트라고 하면은 흔히 실크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크로드는 크게 육로를 이용한 바로 이 실크로드가 있고, 또 해상 루트를 이용한 해상 실크로드, 즉 메러타임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자, 해상 실크로드는 주로 중국의 동쪽 해안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 그 다음에 인도 아대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걸프해 또는 서쪽에 있는 홍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해상 무역 루트가 바로 이게 해상 실크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해상 실크로드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인도양 무역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아랍 무슬림 상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일야와의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뱃사람 신바드의 모험 이야기들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세 기간 동안에 아랍 무슬림 상인들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아주 중요한 물품들을 운송을 하는 중개 상인 역할을 했고요. 이들이 취급했던 품목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은 바로 후추, 정향, 육두구, 계피 등과 같은 향신료였습니다. 이러한 향신료들은 주로 이게 고기와 생선을 장기간 보존하는 그러한 보존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육류를 즐겨 했었던 유럽인들에게 향신료는 이게 빠질 수 없는 품목 가운데 이게 하나였습니다. 또한 향신료는 고기와 생선의 부패를 오랫동안 방지하는 이러한 능력이 병흑마를 퇴치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믿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나 유럽에서는 약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향신료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을 꼽으라 그러면은 역시 후추였죠. 후추는 주로 인도 해안 지역에 있는 말라바르 지역 또는 오늘날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자바섬에서 주로 생산이 됐고요. 자바섬에서 생산된 후추의 예를 들면은, 자, 자바섬에서 생산된 후추가
말라카 요 해협으로 운송이 되면은 그 가격이 한 10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지역에 오면은 그 가격이 약 30배에서 50배 정도로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그 가격이 약 500배 정도로 매우 천정부지로 이게 치솟았습니다. 자, 유럽인들은 이 감나가는 후추와 같은 이런 향료들을 직접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하고 싶었지만은 중간에 있는 이슬람 세계에 맡겨서 직접 구입을 못했고 항상 아랍 무슬림 상인들을 통해서 울며결자먹기식으로 몇백 배의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덕분에 이슬람 세계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 부를 바탕으로 중세 이슬람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도우선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은요, 이 도우선은 인도양 무역에 투입되었었던 바로 이 무역선이었고요. 자, 이 도우선은 아까 말했듯이 삼각돛을 달았다고 했는데, 자, 아랍 무슬림 상인들은 이 삼각돛 덕분에 역풍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전진할 수 있는 항해수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우선은 티크, 야자수, 아카시아 등과 같은 목재로 주로 많이 건조가 되었는데 특히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티크 목재였습니다. 이 티크 목재는 아주 견고하기도 하고 또 병충해에도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 티크 목재는 아랍 지역이나 또는 중동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랍 지역에서 건조되었었던 도우선을 건조할 때 사용되었었던 티크 목재는 거의 전량 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수입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우선의 건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당시에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우선의 배전을 이루는 현측판 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는 구멍을 뚫어서 야자수 섬유로 만든 끈으로 이렇게 봉합해서 배의 선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우선은 흔히 이게 봉합선으로도 이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못질을 하지 않고 끈을 묶어서 봉합해서 선체를 구성한 이 도우선은 그 당시 사용되었었던 유럽이나 중국 배에 비해서 이 구조 자체가 매우 부드러웠고요. 또 이게 수리가 간편했었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배가 물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청이나 고래기름을 구운 석회와 혼합하여서 선체계 바깥에 이렇게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도우선은 아랍인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유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로 주로 이게 거북선을 내세우고 있듯이 우리가 아랍 지역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라 또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등과 같은 나라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하면은 거기에 대부분 이 도우 선박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이 도우 선박의 모형은 제가 오만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자, 요 선박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체를 끈으로 묶어서 봉합한 그런 모습을 바로 이 모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도우선이 봉합선이다 라고만 책에서 배워서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 이해가 매우 빨랐고요. 여러분들이 아랍 지역의 국립박물관을 가보게 되면은 꼭 요 장면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이게 도우선은 아라비아 인근에서 사용되는 도우선의 경우요. 주로 이게 작은 규모로 제작된 것은 12명 정도 내외, 그 다음에 크게 제작된 것은 30명 내외가 탑승할 수 있는 정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자, 그렇지만은 뭐 인도나 중국 같이 먼 이게 거리를 오고 가는 그런 무역선의 경우에는 더 크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크게 만든 제작된 초대형 도우선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30m 정도, 그 다음에 이게 탑승 인원은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거리를 갈 때는 배를 저어서 가는 것보다는 바람을 이용한 그런 항해법이 매우 발전됐는데, 자, 그래서 이 중세 기간 동안에 도우선을 타고 무역을 했었던 아랍 무슬림 상인들은 주로 계절풍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인도나 중국을 항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풍은 주로 뭐 인도양이 불었던 계절풍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히말라야 고원지대와 그다음에 바다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방향으로만 바람이 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 출발했었던 무슬림 상인들은 주로 겨울철이나 이른 봄에, 그때가 되면 이제 동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 출발을 했고, 나중에 계절이 바뀌면은 또 바람의 방향이 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그때 다시 아라비아 반도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행 노종을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절풍을 우리가 흔히 몬순, 영어로는 몬순이라고 부르는데, 몬순의 어원이 실질적으로는 아랍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랍어에서 계절을 뜻하는 단어가 이게 마우심인데, 이 마우심이 포르투갈어에서 몽상으로 불렸다가 영어로 건너가서 몬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이 그림은 12세기 아랍인 작가 알하리라는 사람이 쓴 문학작품 마카마트에 수록된 사파입니다. 이 사파에 보면은 바로 이 도우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도우선에는 다양한 민족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객실에는 좀 흰 피부색을 가진 아랍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판 위에는 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아마도 이게 동아프리카 지역이나 인도 지역 출신의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인도양 무역은 다양한 종교, 문화, 그다음에 그다음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도우선에 이게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무역은 여러 민족들이 참여한 국제 무역이 그 당시에 매우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동 문화 오디세이, 오늘은 아랍의 전통 목선 도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